안녕하세요. 과학체험반 여러분. 오늘 과학체험반 6번째 시간, 오늘은 유전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DNA 정보, 즉 유전 물질이 단백질로 합성되는 과정을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차근차근 살펴볼 것이고, 이 DNA 구조가 이렇게 생겼다는 거, 우리가 이따 만들 DNA 구조가 이렇게 생겼다는 것을 밝혀진 과정 한번 같이 얘기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핵심 활동은 직접 만든 DNA의 암호, 유전 물질들에 배열되어 있는 암호를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암호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 암호, 간단하게 암호 언제 쓸까요? 뭔가 의미하는 바가 있으나 의미하는 바를 숨기고 싶을 때,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게 할 때 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혹은 암호는 그쵸, 다른 사람들한테 자신이 뜻하는 바를 비밀리에 전달하기 위해,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쓴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대표적으로 486이라고 하는 암호, 여러분들은 잘 모를 수 있고 여러분들 부모님 세대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486. 그리고 17171771 이런 암호들도 옛날엔 썼습니다. 물론 이거는 진짜 어떠한 심오한 뜻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486 사랑해, 그리고 17171776도 거꾸로 뒤집으면 I love you가 돼가지고 사랑해 라는 뜻으로 사용됐습니다. 역시 이렇게 암호들은 결국 전달하고자 하는 바가 있는데 그 전달하는 바를 몰래, 그리고 전달하는 바가 훼손되지 않도록, 혹은 간단한 숫자들이지만 이 숫자들이 486, 이 486이 뭔 뜻이 있겠습니까? 원래 486 그냥 486이라는 숫자인데 이 숫자가 또 다른 것을 의미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정보를 담게 하기 위해서 암호들을 쓰기도 합니다. 오늘 보실 DNA도 마찬가지로 이런 암호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 DNA 일단 만들어보고 일단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한테 있는 준비물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보시면은 C, G, T, A라고 써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물질, 먼저 맨 첫 번째 꼭지를 달아주시고요. 거기다가 이제 T,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판때기를 끼우고, 뭐라고 써있냐? 끼우고, 또 캡을 씌우고, 또 끼우고, 캡을 씌우고, 하다 보면은, 이 끼우는 게, 캡은 16개 정도가 있는데, 이 스티로폼은 15개여가지고 하나 남을 수 있어요. 마지막 남으면 15개 끼운 다음에 마지막에 마지막 꼭지를 이렇게 달아주시면, 마지막 캡을 달아주시면은 1차적으로 갈빗대라고나 할까요? 갈빗대 완성이 되고요. 또한 그 다음에 양쪽에 띠를 감아주시면은 얘가 자동적으로 이중 나선 구조로 만들어집니다. 즉 만들어진 거는 이런 식으로 이중 나선 구조가 되고, 거기에 여러분들께서 자유롭게 끼우신 만큼 그 한 나선에 지금 선생님이 갖고 있는 거예요. T, A, C, A, T, G 이런 순서로 이렇게 꽂아져 있는데, 여러분들도 각기 저마다 다른 순서로 꽂아져 있을 것을 선생님이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유전자, 이 DNA는 이렇게 이중나선 구조로 생겼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 이 원시의 기권에서는 수증기, 암모니아, 메테인, 수소, 생명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환경이었는데요. 여기서 단백질의 기본 단위 아미노산이 만들어지고요. 이 아미노산은 핵산으로 인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핵산이 담고 있는 것은 이 아미노산의 그 배열 순서, 아미노산이 합성되는 순서이며, 이 아미노산이 모이고 단백질이 모여서 생명체가 되죠. 즉 핵산이라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 핵산은 생명의 유전 정보를 기록하는 생물의 설계도입니다. 그리고 그 유전이라는 것은 부모의 여러 가지 특성이 자녀에게 전달되는 현상이죠. 이 핵산은 기본적으로 유클레오타이드라고 하는 이 기본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 보시면은 인산기, 오탄당, 염기. 지금 여기서 우리가 아까 봤던 THC가 바로 염기가 되겠고요. 인산기들이 서로 결합해서, 여기 보시면 이 인산기 하나, 오탄당 하나, 염기 하나가 하나의 유클레오타이드, 그리고 여기 밑에 또 다른 유클레오타이드, 이런 것들이 모여서 핵산이 구성이 됩니다. 핵산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바라볼 DNA, 아까 이중나선 구조, 그리고 RNA가 있습니다. DNA는 유전자라고도 하는데, 유전 정보가 있는 특정 길이의 DNA 이중 나선을 말하고요. 그래서 유전자 총량을 우리가 유전체라고 말해요. 즉 이 DNA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생물의 설계도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 DNA의 염기는 4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사이토신, 구아닌, 티민, 아데닌이라는 4가지 염기 순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갖고 계신 판에서 보시면은 사이토신은 구아닌하고 딱 맞게끔, 티민은 아데닌하고 딱 맞게끔 되어 있죠. 물론 이것은 모형으로서
실제로 이렇게 되어 있나요? 라고 말씀드리면은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만 사이토신은 구안인하고만 결합하도록, 티민은 아데닌하고만 결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RNA는 좀 다른데요. 아데닌, 우라실, 사이토신, 구안인. 아까 티민 대신에 우라실이라고 하는 염기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RNA는 한 줄로 되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아데닌이 티민하고 결합하고 사이토신이 구안인하고만 결합했던 것처럼 아데닌은 우라실하고 RNA에서는 우라실하고 결합이 됩니다. 자, 단백질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헥산이고 헥산은 생물 설계도를 담고 있는데요. 그 생물 설계도가 어떻게 풀리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맨 처음엔 DNA의 이중나선 구조가 풀리게 됩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의 판때기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아데닌, 구안인, 사이토신, 티민으로 이루어졌던 RNA가 풀리게 되고요. 이 한 줄이 염기 종류와 순서에 맞게 RNA로 합성됩니다. 맞은편에서 합성돼요. 아데닌은 우라실과 구안인은 사이토신가? 맞나? 갑자기 지금 선생님도 말하고 나니까 아데닌은 우라실, 사이토신은 구안인가? 이렇게 결합하도록 RNA가 합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 RNA가 핵 바깥으로 이동하면서 리보솜이라는 곳으로 이동해요. 그럼 리보솜에서는 이 염기 순서를 번역합니다. 우라실이 있네? 우라실 있으면 상대편에는 아데닌, 사이토신이 있네? 반대편엔 구안인.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 염기 순서를 번역하고 그 염기 순서 담고 있는 것은 아미노산의 종류입니다. 세 개의 염기가 하나의 아미노산을 의미하고요. 그 염기 순서가 이어지면 이어질수록 그 암호대로 아미노산이 첫 번째 아미노산, 두 번째 아미노산, 세 번째 아미노산이 이어지겠죠. 이때 이 세 개의 염기를 우리가 코돈이라고 부르고요. 결과적으로 우리는 DNA에 있는 정보가 RNA로 바뀌고 그 RNA에서 RNA에 있는 정보들을 리보솜에서 번역해서 그 순서대로 아미노산이 합성되고 또 아미노산들이 연결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단백질,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단백질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DNA를 왜 우리는 알고자 했을까요? 이 DNA 구조. 아까 앞에서 암호란 얘기 했었는데요. 이 DNA를 알면은 우리가 단백질이 어떻게 합성되는지, 이 각각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안다면, 암호 뜻하는 바를 안다면 우리가 이 단백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 수 있겠고, 그렇게 되면은 이 자손이 어떻게 태어날지 알 수 있겠죠. 태어나기 전에도 이 자손이 어떻게 태어날지를 알 수 있겠죠. 대표적으로 영화 가타카에서는 이런 모습이 잘 나타나는데요. 유전공학적으로 DNA에 대한 정보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아이는 어떤 병에 걸릴 확률이 몇 프로고 이 아이는 키가 얼마큼 자랄 것이고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사회가 그려집니다. 다만 그때 정말 말 그대로 이 병에 걸릴 확률이 낮고 키가 클 거며 잘생겼으며 이런 유전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과 반대로 키가 낮을 거고 병에 걸릴 확률이 높고 또 못생겼을 이 유전 정보를 갖고 있는 이 두 사람 비교했을 때 과연 이 두 사람이 한쪽이 더 우열한가 한쪽이 더 우등한가 이거는 또 다른 윤리적인 문제가 되겠죠. 이 DNA 생명공학을 다루고 있는 이 영화 가타카 역시도 굉장히 제목도 굉장히 특이하게 지어져 있는데요. 가타카, 구안인, 아데닌, 티민, 아데닌, 사이토신, 아데닌. 아까 말씀드렸던 DNA의 4가지 염기 순서가 그대로 염기 종류가 그대로 제목에 들어간 걸 볼 수 있겠죠. 이번엔 DNA 모형을 발견한 그 과정들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DNA는 왓슨과 크릭이 보시는 것처럼 저 X회절 구조, 이중 나선 회절 격 사진을 구함으로써 그 모형을 만듦으로써 DNA 구조가 밝혀졌다, DNA 모형이 밝혀졌다라고 잘 알려져 있는데 문제는 이 사진을 왓슨과 크릭이 찍은 게 아니에요. 이 사진을 찍은 것은 실제로는 플랭클린이었습니다. 그 당시 플랭클린과 윌키스는 이 분야에 대해서 권위자로서 플랭클린은 심지어 이 격자 사진을 찍어서 잘 나왔으니까 또 갖고 있었죠. 근데 문제는 플랭클린이 이 윌킨스와의 갈등으로 인해서 떠난다는 겁니다. 떠날 때 이 플랭클린은 급하게 떠나느라 이 사진을 놓고 가요. 그리고 이 사진을 윌킨스가 아까 말했던 왓슨과 클릭한테 보여줍니다. 왓슨과 클릭은 이 사진을 보고 급하게 논문을 쓰고요. 그 논문에는 윌킨스와 플랭클린에 출판되지 않은 자료들에서 영감을 받았다라고 기재합니다. 그 당시에 윌킨스 같은 경우에는 이 사진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흔쾌히 허락했고요. 플랭클린 같은 경우에는 윌킨스에게서 떠나기 위해서 윌킨스와 그 의견 마찰로 이 연구를 그만하고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 그리고 또 다른 논문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걸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놀랍게도 이때 윌킨스의 논문
플랭클린의 논문 그리고 왓슨과 클릭의 논문이 3편이 같은 저널에 실리게 되고요. 같은 저널에 실리되고 이 3가지 논문 다 생명과학에 있어서 여러분들께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생명과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때 왓슨과 클릭이 쓴 이 논문은 한 편, 딱 한 장짜리에 지나지 않았고요. 이 내용을 통해서 왓슨과 클릭 그리고 윌킨스까지 노벨 생리의학상을 1962년에 수상하게 됩니다. 그 당시 이 사진을 처음 찍었던 플랭클린 같은 경우는 이미 고인이었기 때문에 노벨상을 받지 못합니다. 나중에 이 내용을 제임스 왓슨이 이중나선이라는 책으로 출판함으로써 이 내용이 밝혀지게 되는데요. 제임스 왓슨은 이 책을 통해서 플랭클린의 업적이 드러나는 한편 또 다시 과연 이 정보를 이 자료를 낚아챈 게 아니냐, 연구 자료를 과연 플랭클린한테 얘기하는 게 맞지 않았느냐,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느냐 없냐에 또 도마 위에 오르게 되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4명 다 왓슨, 클릭, 플랭클린, 윌킨스 이 4명 다 이것에 대한 정확한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았고 사망하였기 때문에 진실은 저 너머에 있다고밖에 말씀드릴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해볼 것은 아까 3가지 염기 순서를 가지고 아미노산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다고 했는데 우리는 좀 단출하게 해서 이 2가지 배열 2개만 가지고 한번 정보를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어진 DNA를 가지고 한쪽 나선의 암호를 한번 풀어 보시고요. 그렇게 했을 때 반대편에서 염기 순서의 암호를 풀면 어떻게 될지도 한번 여러분들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원래는 염기 3개 코돈 가지고 풀어셔야 되는데 2개만 가지고 A 배열되어 있다면 1, AT라면 2라는 식으로 한번 암호를 풀어보길 바래요. 그리고 2번째, 이번엔 새로운 암호 코드가 되겠는데요. 이 정보를 가지고 밑에 있는 것을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DNA 구조 이중나선 중에 한쪽만 정보를 나타낸 거예요. 그럼 반대로 그 한 줄의 배열을 우리가 알 수 있겠고요. 그 배열을 가지고 반대편의 배열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아데닌은 티민과 구아닌은 사이토신과 결합하니까. 그럼 그 반대쪽에 염기 순서가 담고 있는 정보도 한번 풀어보시길 바래요. 아마 그렇게 풀게 되면은 염기 순서는 일단은 첫 번째 한 줄의 염기 순서는 다음과 같이 될 겁니다. 사이토신, 아데닌, 사이토신, 구아닌, 사이토신, 구아닌, 티민, 아데닌, 사이토신, 구아닌, 티민, 아데닌. 그렇게 된 반대쪽에는 사이토신은 구아닌과 아데닌은 티민과 결합하기 때문에 구아닌, 티민, 구아닌, 사이토신, 아데닌, 티민, 구아닌, 사이토신, 티민, 아데닌이 되겠고요. 이걸 다시 정보를 얻어내면 굿잡이 될 겁니다. 한번 직접 해보시길 바래요. 자, 여러분들 DNA를 오늘 한번 만들어 보셨는데요. 이 DNA 먹어보고 싶은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먹어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먹는 방법도 있고요. 한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는 안 먹겠습니다만 한번 먹방 영상도 보시고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빠르게 DNA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핵산 얘기도 하고 RNA 얘기도 하고 DNA에서 어떻게 단백질이 합성되는지도 얘기해봤고 또한 DNA가 발견된 그 과정들 얘기하면서 생명공학에 대한 얘기도 살짝 해봤던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유전자들이 계속 전해 내려오면서 또 변해가면서 진화라는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유전과 진화에 대해서 영상으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오늘 너무나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또 보죠.